예, 돌팔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배구계의 주우재 또는 배구계의 이동희, 김다인의 현대건설 제기차기 더블 컨택 논란, 이 영상이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후속편을 오늘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갤러분들의 댓글들을 보니까 제 영상에 대한 의견들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 여배갤러 유튜버인데 이 영상 보면 잘 설명한 듯, 요게 이제 저번에 1편 제기차기 논란.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재밌다 근데 이 사람 해설 맞아, 엥 해설 그냥 여배갤러임. 자, 이거를 오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담임 선생님을 줄여서 담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설이 뒤에 해설자에서 자를 생략한 걸로 알아들었나 봐요, 밑에 대답하신 분이. 근데 이 사람 직업이 해설자 맞아라고 질문을 한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 엥 해설? 해설자가 아니고 그냥 갤러고 그냥 유튜브 올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밑에 아니 더블 컨택에 대한 이 사람의 설명이 맞는 거냐고. 좀 귀여운 문답이 있었다. 예, 요거를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1편에서 다뤄보지 못했던 쟁점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자, 감독관들이 두 번 맞은 걸 봤을까? 아니면 못 봤을까? 제기차기를 해서 발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팔에 명백히 맞았죠. 그거를 못 봤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를 못 봤을 리가 없다. 그 사람들이 배구판에서, 그 배구라는 물에서 수십 년을 먹고 산 사람이다. 선수 생활도 했을 것이고 심판 생활도 했을 것이고 감독관 생활도 했었을 것인데 그 화면을 보고 못 보는 게 말이 됐느냐.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다 보는데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한 명이 본 게 아니잖아요. 세 명이 그걸 본 거란 말입니다. 성혜연, 정유연, 그리고 아버님, 이렇게 세 명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봤을 리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제가 퍼스트 디그 시에는 따닥이 발생하면은 이제 허용한다는 그런 관례를 들어서 정심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원심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극심한 의견, 절대로 못 봤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거의 뭐 9대1 정도로 저건 못 본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니, 그 정도로 동태 눈깔이면은, 말이 심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를 못 볼 정도면은 그동안 이분들이 감독관으로 수백 시합, 수천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날카롭게 잡아낸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었을 뿐더러 더한 오심도 그동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보십시오. 갤러분들이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식이에요. 자, 차노스가 더블 컨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한 말이죠. 자, 차노스가 김다인이 제기차기하고 오른손에 두 번 맞은 거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심판들은 블럭하고 내려오면서, 블럭할 때 팔에 맞았잖아요. 그 팔에 맞고 내려와서 제기차기 한 것까지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는 보지도 않음. 그래서 차노스 눈깔 뒤집힘, 요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게시글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판독관들이 네트에서 내려올 때의 터치오버만 확인해서 발에 맞은 것까지만 보고 뒤에를 보지 않았다.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다. 네트 맞고 발 맞은 거, 요거만 본 거다. 자, 이 의견을 적극 제가 수렴을 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기에 있으신 감독관분들은 물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배구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들이고 배구로 평생을 먹고 산 분들이니까 보는 눈은 정확해요. 눈이 저거를 놓쳤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저기에 있으신 분들 특징이 뭡니까? 철밥통이죠. 저분들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대체가 될 리가 있고, 저거는 이제 평생 정년이 보장된 완전히 평생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하죠. 공무원 분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을 안 좋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이니까요. 공무원분들의 근무하는 목적은 뭐죠? 그날 왜 출근을 합니까? 퇴근을 하기 위해 출근을 하는 거죠. 칼퇴근입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퇴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를 저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감독관분들이.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에 더블 컨택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네트 상단에서 블러킹을 한 다음에 네트 하단에서 혹시 딴 부분에 맞지 않았을까, 네트 하단에서 뭐 팔 같은 데 맞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 다리에 맞았다면 더블 컨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 그것만 보고 그게 아니니까 그 뒤를 아예 안 본 거죠. 이 비디오 판독을 1초라도 빨리 끝내야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뒤에를 아예 안 봤으니까, 못 본 게 아니고 아예 안 봤으니까 판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뒤에를 안 보고 아예 모르지 않았을까라고까지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배구인 선심과 감독관 2명이 3명이서 동시에 봤는데 팔에 맞은 거를 인식을 못한 게 아니고 아예 보려고조차 생각을 안 한 거죠. 뒤에를 안 보고 그냥 결론을 내버렸다라고까지는 제가 납득을 하는데, 뒤에를 보고도 김다인의 팔에 맞은 장면을 보고도 놓쳤다? 그렇게는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예 안 봤다면은, 접촉이 2번 있는 것 자체를 아예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뒤에를 아예 안 봤다면은 그렇게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막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 감독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성혜원 부심이 차노수 감독에게 약간의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관 2명하고 성혜원 부심이 약간 논쟁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감독관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은 애당초 발에 맞고 디그 이후에 시차를 둔 더블 컨택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요청한 거는 블러킹 과정에서 발에 맞기까지의 더블 컨택을 요청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하려면은 다시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비디오 판독 요청의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한 번 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으로 같은 팀에서 2번 비디오 판독 요청할 수 없죠. 상대 팀이 요청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연속으로 비디오 판독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만약에 저렇게까지 논란이 가중됐다면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추가로 요청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심이 다시 한번 발디그 이후에 더블 컨택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면은 스무스하게, 왜냐면 주심의 비디오 판독 개수에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관들도 50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경기 진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뭐 정확한 판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쉬웠다는 점. 자, 그러면은 2번째 쟁점. 자, 저번에 이거 가지고 댓글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2번 맞으면 과연 무조건 더블 컨택이냐? 이거를 제가 저번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터치가 2번 나왔을 때는, 2번 이상 나왔을 때는 더블 컨택으로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디그에 대해서는 2단 토스랑 3단 처리 말고 첫 번째 디그, 1타 디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세심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쟁점이 분명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말을 하지? 그러려면은 그 따닥으로 인해서 허용이 된, 따닥이 발생해서 더블 컨택이 되지 않은 장면들을 모아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그걸 모아서 캡처해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모으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라이브를 할 계획을 1년 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그거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2단 토스 때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은 모으기가 쉬워. 지금 벌써 모아놨어.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그걸 할 건데, 다이빙 디그나 이런 데서 불가항력적으로 2번 맞은 거는 자료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냥 허용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약간 게을렀다고 해야 되나?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구 관계자들끼리, 높으신 양반들끼리 밀실 회의에서,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 이거를 봐주기 시작한 게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 리그에서.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제가 게을러서 걱정을 한 거였습니다. 묵시적이 아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게 문서화가 돼 있어요. 그 문서를, 이게 그냥 내가 이 문서를 왜 몰랐지? 자, 코보 룰은 기본적으로 FIB 룰을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 FIVB 룰, 국제 배구 룰을 코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어요. 팀의 첫 타구에서의 볼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한 첫 공격, 그거를 말하는 거죠. 디그를 할 당시의 접촉이 한 동작이라면은 여러 곳에 접촉해도 된다. 한 동작으로 일어나면은 그 한 동작으로 인해서 2번, 3번의 접촉이, 나는 한 번 움직였는데 따닥으로 맞으면은 2번 접촉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거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디그에서는 한 동작으로 2번이면은 원 컨택트로 본다는 겁니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번 사태, 제기차기 사태에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이걸로 나뉘겠죠. 저걸 과연 한 동작으로 볼 것이냐. 한 동작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 동작으로 볼 수 있죠. 충분히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김다인이 제기차기를 딱 발만 움직이고 나머지 신체 부위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 제기차기를 하고 튀어나온 공이
김다희는 다른 동작을 취하지 않았는데 오른팔을 향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제기차기라는 한 동작을 취했는데 신체의 접촉은 다리에 맞고 팔에 맞고 2번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구 디그를 했는데 제기차기의 한 동작에 의해서 2군데의 신체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 컨택트로 본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블 컨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쟁점을 보시죠. 세 번째 쟁점, 당신 생각은 뭐냐? 돌파리의 의견은 뭐냐? 영상에서 더블 컨택이 아니라는 입장과 더블 컨택이 맞다는 차노스의 입장,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 의견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양측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의견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명명백백하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은 더블 컨택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블 컨택이에요. 아니 그럼 아까 한 말이랑 다르지 않느냐? 동작을 하나 해가지고 2번 맞았으니까 아니래매 라고 하는데 이거를 2동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왜 2동작이냐?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행위는 내가 뭘 하는 거를 행위라고 하죠. 그럼 안 하면은 행위를 안 한 거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안 한 것도 행위로 보는 관점이 있죠. 우리네 인생살이에서는 그거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행위를 행위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게 좀 말이 좀 삼천포로 빠지는데 재밌으니까 들어주세요. 우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있잖아요. 자, 살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칼로 찔렀다든지 때렸다든지 뭐 약을 먹였다든지 뭐 굶겼다든지 가둬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의 생명을 뺏는 거를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걸 보세요. 최근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했잖아요. 재판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유죄가 입증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입증이 됩니다. 그럼 그 부작위가 어떨 때 인정이 되느냐? 그 사람을 사람이라면 응당히 도리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지 않도록 인간의 도리를 행해야 되는데 그 도리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죠. 그 도리를 행하지 않고 죽음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행위가 원인이 돼서 부작위가 원인이 돼서 유죄가 입증된 겁니다. 뭐 이거랑 뭐 같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작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했는데 자 그러면은 비슷한 스포츠인 그리고 접촉이 중요한 축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비수가 있어요. 핸드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핸드링은 의도치 않게 일부러 팔로 막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팔에 맞았어. 의도는 없었는데. 그러면은 핸드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어도 핸드링을 선언하는 예외가 있죠.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게 그것도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일부러 손으로 막은 게 아닐지라도 득점과 무득점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라면은 핸드링이 선언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세요. 자, 김민재가 저 수비수인데 저렇게 있었다고 저 자세로 한쪽 팔을 든 자세로 골대 앞에 10분 동안 서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쫓겨나겠지만 감독한테 쫓겨나겠지만 그래도 김민재가 요즘 열심히 하니까 봐주겠죠. 10분 동안 저러고 있었어. 그런데 손흥민이 와가지고 슛을 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이랑 나폴리가 붙은 거야. 그래서 손흥민이 슛을 쐈어. 그런데 하필이면 김민재의 저 왼팔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노골이 됐어요. 유효 슈팅이었는데 김민재가 저는 10분 동안 가만히 아무런 미동도 없이 이렇게 서 있었으니까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핸드링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부작위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의 수비수라면은 응당히 손에 맞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응당히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수 선수들이 앞에 공격수랑 1대1 대결을 할 때 그 뒷짐을 진다든지 또는 코너킥 상황에서 몸통에 손을 붙인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수비수는 팔을 몸에 붙여야 한다 또는 뒷짐을 져야 한다라는 규칙은 없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응당히 축구 선수로서 핸들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의 김민재의 왼팔을 올리고 10분 동안 서 있는 동작은 그 주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부작위입니다. 응당히 축구선수로서 윤리적으로 해야 할 행위를 안 해서 상대의 득점이 무효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가 없었어도 부작위에 의한 핸들링이 선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핸들링을 했다고 선언이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굳이 팔을 저 자세로 들고 있어야 되나요? 신봉선이 하는 자세잖아요. 자본주의 자세란 말입니다. 굳이 저렇게 팔을 들으면은 두 번째 컨택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팔을 그냥 내려서 딱 올렸어야죠. 내려서 딱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발디그를 할 때 내 몸을 향해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찼으면 좋았을 것이죠. 왜냐면은 바로 들어오는 다이렉트 공격에 대한 디그가 아니라 유효 블로킹을 맞고 천천히 떨어지는 공에 대한 디그이기 때문에 내 몸에 안 맞게 조심해서 발디그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그를 하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응당히 해야 할 의무에 위반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로 제기차기를 해서 맞은 동작이고, 두 번째 동작은 팔을 피하거나 몸을 피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한 부작위에 의한 동작, 행위가 두 번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관이었다면 더블 컨택을 선언했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꼭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제가 감독관이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쟁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감독관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그거는 오심이냐? 저렇게 봅니다. 만약에 감독관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죠. 뒤에 거를 봐서 제기차기 한 다음에 김다인의 오른팔에 맞는 거를 충분히 보고 그걸 검토했는데 한 동작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저나 차상현 감독의 의견과 반대로 한 동작에 의한 두 번의 접촉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판정을 했다면 오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감독관의 재량입니다. 왜냐면은 이 동작과 지금의 판독 사항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재량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뒤에 걸 보지도 않고 블러킹 터치 맞고 발에 맞았으니까 이거는 원 컨택트다, 한 번 부딪힌 거다 라고 판독을 했다면 오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감독관으로서 응당히 해야 할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것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오심이라고 판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이제 저의 일방적인 오늘의 영상의 대부분이 제가 FIVB 규정 찾은 거 말고는 전부 다 이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 말이 뭐 맞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돌팔이 배구 TV가 아니라 약간 한문철 TV처럼 됐죠? 예. 의도성이 있다, 부작위가 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막 공방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되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영상을 예고를 드리면 시합이 있는데, 이제 시합에 관련된 영상, 배구 소식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우선적으로 올리지만, 그게 없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게 맛보기예요.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의 맛보기입니다. 따닥에 대한 맛보기예요. 이걸로 모든 더블 컨택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몇 박 며칠 걸린다니까, 이게 제대로 설명하려면. 라이브도 그날 하루 종일 할 그 라이브부터 제가 예고를 드리면은, 제가 더블 컨택 대백과라는 라이브를 정식으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끝나고 한 5, 6개월 남았죠. 4월 달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너무 일찍 예고를 하나? 자, 근데 다음 영상도 역시 더블 컨택 맛보기인데, 지금까지 저번 영상과 이번 김다인 제기차기 영상에서 시차가 있는 더블 컨택을 맛보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영상은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 여러분들이 항상 논란에 서 있는, 항상 그런 판정이 나올 때마다 이게 왜 더블 컨택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차가 없는 더블 컨택에 대한 맛보기 영상을 조만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자, 우리 3대 패러독스, 3대 역설법 뭐가 있습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칼을 내밀었지만 휘두르진 않았다, 그거와 더불어 한 손으로 쳤는데 왜 더블 컨택이에요? 라고 이번에도 차노스가 나오네요. 차노스가 더블 컨택하고 악연이 깊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문장도 그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화면도 소개를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구 매거진 돌팔이었습니다.